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3살까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또 유치원 연령과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를 내드렸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부모, 공감해주는 엄마. 그래서 힘들었지? 어휴, 피곤하지? 아유, 화났구나. 그랬어? 정말?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정말 이 마음을 알아준다면 뭐든지 애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알아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난달 이제 1살 반, 3살까지 했는데요. 이제 애들이 커서 유치원을 다닙니다. 이거를 학령전이라고 하죠. 학교 다니 전. 그것도 유치원 3살에서 6살까지예요. 자, 이때는 애들이 뭐 질문이 많아요. 이 지능이 막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얘들이 막 추상적인 생각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잘 자랐으면 자발성이 있어요. 내가 해볼래요? 내가 해볼래요? 유치원 가가지고도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라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애가 있고, 그래서 자발성.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도성, 솔선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면은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사고력이 엄청 늘어나죠.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은 모든 지능의 기초죠. 그렇죠? 질문이 많아요. 그 근데 질문이 막 쓸데없는 질문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을 막 해요. 근데 이 질문에 물론 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이, 시끄러.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할래? 가서 놀아.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얘가 호기심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호기심이 모든 창의력의 기초가 되고 지능의 기초가 되니까 호기심을 꺾지 마시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저요 하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질문을 답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애들이 창피를 느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무조건 손들어요. 처음에 자야 하고 손들어요. 그러면 그래 은혜 답해봐 그랬어요. 그 은혜가 선생님 질문을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은혜 답해봐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은혜가 선생님 질문을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다시 해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너 이렇게 모르면서 손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그다음부터 이 창피를 느껴서 이제 질문을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라도 자꾸 질문을 하면 이제 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막내 시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시누이가 이제 애들이 한참 요 나이여서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질문에 답을 많이 해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언니가 한번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 옆에다 앉혔어요. 요 남자애가 지금 유치원 나이인데 잘 자란 거예요. 잘 자라서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근데요, 막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말이 있으니까 답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뭐 외숙모 사람들이 왜 걸어가요? 저기 태극기가 왜 날아가요? 구름이 왜 있어요? 막 그래서 내 딴에는 그냥 막 정성껏 답을 해주는데요.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 사람들이 왜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렇지? 아이고 좋은 질문이다. 그래. 용범이 너는 사람들이 왜 걸어가는 것 같아? 하고 질문을 제가 거꾸로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생각하느라고 저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질문에 답을 못 하시겠으면 되물으세요. 되물으세요. 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이구 그러게 왜 바람이 불까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가 이제 생각하느라고 답을 안 해요. 그럴 수 있도록 애가 이제 어쨌든 질문을 위축해버리거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할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데요. 자, 여기다 제가 도덕성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얘가 이제 조금씩 지능이 생기면서요. 지능은 IQ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덕에 대한 가치,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아, 나쁜 애야, 좋은 애야. 이런 도덕성도 함께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성을 너무 지나치게 막 그냥 뭐 지옥 간다, 하나님 벌 주신다,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얘한테는 해롭고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둘이 놀아요, 요 나이에. 근데 한 명이 그래요. 우리 집에 호랑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집에 10마리 있다? 뭐 이러고 놀아요, 지들끼리.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정정을 해주면 돼요. 어이구, 호랑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게 잡아먹지? 호랑이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너 어디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배워갖고 누구 닮아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 하나님이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얼떨결에 한 건데, 나쁘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도덕성, 이제 요거를 한번, 그 다음에 거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조금씩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선택을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한테 우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주세요. 우유 먹을래? 주스 마실래?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우유 먹을래요. 그러면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유 먹을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주스 먹어라. 그 왜 물어요? 묻기는. 그죠? 그러지 말고 얘가 선택한 거를 좀 있으면 신발을 신고 나가도요. 이거 신어라. 그러는 것보다는 2개. 요거 신을래? 요거 신을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근데 어떤 엄마는 또 질문을 하기를 여름인데 뭐 신을래? 했더니 이따만 겨울 부츠를 갖고 와서 신는다 그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뭐 신을래? 할 때 옆에 겨울 부츠는 없어야죠. 그거는 저기다 갖다 놓고 신어도 되는 거를 놓고 뭐를 신을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도 오늘 이거 입어라. 그러면 요 색깔 입을까? 요 색깔 입을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오늘 엄마가 다 갖다 놓아. 신발 뭐 갖다 놓고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입고 그대로 신어. 엄마 하라는 대로 해. 거기 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는 아이의 자발성을 누르는 거예요. 애가 나중에 미술 배울래? 피아노 배울래? 나중에 무슨 전공을 뭐 할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기에. 그래서 틀에 박힌 획일적인 교육을 하면은 애는 그냥 붕어빵 같이 찍어내는 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좀 창의성 있게 좀 뭐랄까 얘의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 갖고요. 얘는 얘예요. 내가 아니에요. 제일 나쁜 부모는요. 부모의 모든 꿈을 다 넣어주고 부모 하라는 대로 얘 인생을 그려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나쁜 거예요. 자, 요 유치원 때는 이렇게 자발적인 근데 이때 여전히 많은 칭찬 그래서 아유 잘했다 짝짝짝 이거를 많이 그래서 잘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전히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지난번 2번째 주, 3번째 주인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 하는 거는 나쁜 거지 바로 얘기하면 엄마가 다 들어줄게. 근데요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동생을 때려요. 그러면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만 아빠는 널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거짓말을 하니까 난 너를 또 동생 때리면 막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얘가 실수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너는 소중한 존재다, 보물이다. 이거는 계속 넣어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잘 자라내 보세요. 자, 유치원까지 잘 자랐다.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얼굴에 웃음과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있다. 그럼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적극성. 내가 해볼래요. 내가 해볼래요. 라는 적극성. 친구하고 놀아도 이리 와봐 친구. 나하고 뭐 놀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솔선해서 하고, 그림을 그려도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다. 질문이 많다. 그리고 결국은 엄마 아빠 말을 듣는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친구만 만나면 활발하게 뛰어논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라도록. 요게 유치원 연령이어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 자녀, 두 자녀 키우더라도 집에서는 못 배우는,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더불어 사는 법, 그 친구들하고 노는 법, 양보하는 법, 뭐 이런 거를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놀 수 있고 친구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밝게, 자, 유치원이 뭐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때 자기 호기심이 없다, 솔선성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유치원 연령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를 할 때죠. 이때 유능감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건데요. 자신의 특기, 재능, 집중력, 끈기를 개발해야 되는 나이다. 여러분 아이는요 다 달라요.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게 전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일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얘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아니에요. 학교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획일적으로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학교 교육을 참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100점 받았다, 이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애는 아이를 좀 탐구하세요. 탐색. 얘는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은데 말보다는 글을 잘 쓴다. 얘는 수학적인 머리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아주 어휘력이 있고, 아니면 얘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아니면 얘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음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음악을 막 잘하고 애들이 다 달라요. 정말 저는 아주 그거를 얼마나 느끼는지. 근데 이 초등학교 때는요, 그거를 부모가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얘의 성격에 따라, 재능에 따라, 특기에 따라 요게 앞으로 뭘 할까. 그래서 이거를 발굴해주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초등학교 연령이에요. 근데 이 획일적인 교육은 정말, 그래서 이 소위 전체주의 이런 나라에서는 자녀들을 완전히 틀에다가 딱 박아서 나라에 충성하는 아이로 키워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의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특기, 재능, 요거를 발굴해줘서 마음껏 그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10년 후 유망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죠? 앞으로요, 뭐 의사, 무슨 뭐 법관, 뭐 이런 것들은요, 이제 너무 AI가 발달돼 가지고요, 아주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틀에 박힌 아이를 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얘를 발굴해 주는 시기가 초등학교 연령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딱 맞는 걸 찾으면 애들이요 열심히 하라지 않아도 해요. 제가요 미혼모 아이들 키우는 기관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제가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전부 이제 뭐 좀 버려지고 부모들이 못 키우는 애들을 이제 이렇게 키워내는데요. 너무 놀래요. 지금 한 40명 삼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애가요, 피아노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절대 음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뭘만 들으면 피아노 다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쟤는 피아노 가르치라고. 그래서 레슨비를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무슨 노래를 들어도요, 지가 다 쳐요. 그래서 제가 얘 엄마가 얘를 뵀을 때, 임신했을 때 음악을 많이 했나? 아니, 뭔지 모르겠어. 재능인지. 어디서. 그런데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와, 애들이 다 다르구나. 그걸 찾아내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경쟁의식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놀러 오잖아요. 아들 친구, 딸 친구가 놀러 오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쟤는 뭘 잘하는 애니? 너는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를 소개하면서 큰애, 얘는 뭘 잘하고요? 얘는 특히 뭘 잘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마다 경쟁이 아니라 특기. 그래서 편안함 가운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찾도록.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요, 절대적으로 애가 뭘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 너는 이걸 어쩜 이렇게 잘하니? 아유, 너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이는 그걸 좀 더 개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특성, 재능, 이걸 은사를 찾아가도록, 그래서 부모들은 얘를 성격을 탐구하시고요. 얘의 재능을 탐구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뭐가 나한테 맞으면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그래서 유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피아노가 맞으면 하지 말라도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어떤 엄마는 우리 애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게임에 열심히 다 해요. 뭐 이런 엄마들도 계신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얘의 전체적인 재능을 찾아서 그걸 또 격려하면서 얘는 뭘 잘해요. 얘는 뭘 잘해요. 그랬더니 그게 더 얘가 아주 그냥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개발해주면 그게 은사고 재능이죠. 그래서 잘 컸으면 거기 이제 문항을 넣지요. 자, 내가 하는 과제, 뭐 그게 공부든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과제를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거라.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만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희망이 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희망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손주한테 초등학교 연령인데 너 뭐 될래? 그러니까 나는 소방서 하고 싶대. 소방서. 그럼 부모님들은 에이 그런 거 말고 더 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그래 소방서 하고 싶어? 근데 한 1년 있다 또 물어보세요. 또 바뀌어요. 너 뭐가 될래? 주위에 뭘 보고 얘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연예인 될래요?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싫죠? 그래도 그래. 그럴 때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해보고 더 많이 그리고 얘한테 많은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정보를 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할 때요. 우리 언니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공부하고는 좀 못했고요. 끈기가 너무 없었어요. 끈기가 없고 제가 이제 6.25 때 태어나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이제 밥을 좀 못 먹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모유도 안 나오고 그래서 늘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요. 늘 아프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앞으로 너 뭐가 될래? 뭐 무슨 꿈을 가질래?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20살을 넘길래나? 사랑구실 할래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가요, 초등학교 때,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집에서 쉬어라. 엄마 머리 아파. 쉬어라. 학교를 수도 없이 안 갔어요. 수도 없이. 중학교 1학년 때 배 아파, 머리 아파, 뭐 빈혈기가 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지 말아서 1년을 완전히 놀았어요. 1년 놀다가 1년 있다가 엄마 심심해 학교 갈래? 그러니까 갈래? 갈라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끈기가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톡 튀어나오고 난. 근데요. 제가 학교를 다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물 한 달 배우고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다시 갔더니 한 달 다시 배운 거를 똑같이 해요. 근데 그때 생물 선생님이 쉽게 가르쳤어요. 다 배웠던 거니까 너무 쉬워요. 그 시험을 봤는데 생물 시험을 하나 틀리고 97점인가를 받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잘 받았어요. 다른 건 못했는데 그때 생물 선생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애들 많은 데서 야 내가 십몇 년을 가르쳤는데 내 과목에서 이렇게 97점 받은 애는 너가 처음이다. 너는 완전히 천재다 이랬어요. 난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쳐다보고 날 보고 쟤는 생물 잘하는 애야. 그 다음부터 제가 생물을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근데요 쟤는 생물 잘해 생물 잘해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좀 끈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생님의 칭찬, 어른의 칭찬이 살리는 거예요. 너는 뭘 잘하는구나. 뭐 하나를 잘하면 딴 것도 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딱 제 은사를 발견한 다음부터 이 교육 이론과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이걸 연구하면요. 밤을 새도 해요. 그전에는 끈기가 없었어요. 근데 나한테 딱 맞는 거를 하니까 밤을 새도 해요. 사람은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찾으면 밤을 새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게 해주는 게 초등학교 때예요. 애들한테 칭찬 많이 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참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지능검사 옛날처럼 IQ 120이다, 150이다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옛날에 그냥 연령에 비해서 제 연령에 비해서 얘가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 똑같은 연령에 얘가 숫자를 얼마나 아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요즘은 다중지능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얘는 언어 지능이 높아. 얘는 인간 친화 지능이 높아. 얘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 얘는 논리와 수학 지능이 높아. 얘는 공간 지능이 있네. 얘는 음악 지능이 있네. 얘는 신체 활동 지능이 높아. 그러니까 얘는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지능에 따라 어떤 직업이 맞고 어떤 잘하는 일이 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요즘 다중지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검사를 애를 시켜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애한테 딱 맞는 어떤 애는 아주 이게 누구를 만나면 친화적인 애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특기예요.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제는 자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너는 딴 사람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다. 아이고 귀해라 우리 보물. 하나님이 소중하게 너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그 목적을 찾아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하던 아니면 글을 써주던
같이 가족 예배를 보던 할 때 한 아이마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 너는 언니하고 똑같을 필요도 없고, 너는 오빠하고 똑같을 필요도 없고, 친구하고 똑같을 필요. 너는 너다. 너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지으셨다.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 그게 뭘까? 그걸 우리 찾아 나가자. 요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아이들 하나에 10명을 낳아도요, 10명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네. 이것을 찾아주는 시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연령까지입니다. 예. 오늘 요 과제를 잘 하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쩍부쩍 금방 자랍니다. 자라면서 마음에 위축이 되지 않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우울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또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길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